네, 안녕하세요. 2030 코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야 하나, 그것에 대해서 비트코인 차트를 기반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굉장히 강하게 겪고 있어요. 우선 지금 처음 6만 달러 찍고 그 다음에 6만 8천 달러를 찍었지만 RSI는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크게 빠졌어요. 저번 분석 영상에서 제가 비트코인이 120 EMA를 하방 이탈했을 때 어떤 움직임을 가져줬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렇죠? 과거에도 이제 2014년도에도 120 EMA를 하방으로 이탈했을 때 200주를 두 번 터치하고 이후에 움직임을 가져줬고, 과거 또 2018년도에도 120 EMA를 하방으로 이탈했을 때 200주를 두 번 터치해주고 가격 움직임을 가져주고, 코로나 사태 때 이때는 워낙 급락이어서 거의 대처하시기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때도 120 EMA를 하방으로 뚫렸을 때, 그쵸? 200주선을 두 번 터치해주고 움직임을 가져줬다. 근데 지금 시장 움직임은 이때랑은 약간은 다를 수 있는 게, 일단 121 EMA를 하방으로 뚫어줬는데 이 아래서 기간을 좀 가져주고, 워낙에 하방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위치에서, 그쵸? 거의 어떻게 보면 예정된 듯한, 그쵸? 하방이 유리한 위치에서 200주를 지금 처음 터치해줬다. 지금 대다수의 뭐 분석이 추가 하락에 대해서 말하는 방송에 대해서 좀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 방송에 대해서 또 꽤나 사실 뭐 신뢰도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추가 하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일단 지금 200주를 터치를 한번 해줬는데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으로는, 그렇죠? 과거에 200주를 터치했을 때 항상 여기가 바닥이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반등을 이어주면서 불장을 만들어줬고, 이때도 뚫리지 않고 만들어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번이나 터치를 해줬던 선을 지금 다시 테스트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쵸?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분석은 뭐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쵸? 뭐 정석적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RSI 지표도 주봉상 이렇게 낮게까지 내려갔던 적이 없어요. 이때, 그쵸? 한참 2014년도에도 27, 그리고 이때가 2018년 말이죠. 그쵸? 6천에서 3천까지 폭락했을 때 이때가 29,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가 33. 근데 지금 거의 그 정도 수준, 이때보다도 오히려 약간 낮은 그런 위치인데, RSI가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을 터치했을 때는 그곳에서 항상 반등세가 나왔다. 지금 마찬가지로 바닥을 터치해주고 있는데, 그쵸? 물론 여기서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터치해줬으니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야, 그쵸? 그리고 실제로 뭐 이 구간에서의 뭐 봉 패턴 움직임을 지켜봐야겠지만, 그죠? 실제로 반등을 한 번 정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요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는 갖고 있는 알트를 어느 정도는 청산을 해야 되나? 왜? 이곳을 뛰어넘지 못하고 추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묻는다. 그러면 저는 일단 가지고 있는 알트가 100 정도라면 30 내지 40 정도는 청산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만약에 이곳에서 저항받지 않고, 그렇죠? 200을 다져서 결국에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은 나머지 60 내지 70을 가지고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30에서 40 정도의 물량을 털었다. 그러면은 추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덜어내면서, 그쵸? 떨어진 가격에 다시 매수를 하는 전략.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월봉, 비트코인 월봉의 스토캐스틱이 아니라 스톡 RSI죠. 스톡 RSI 분석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이 바닥 구간이라고 정의를 내립시다. 네. 지금이 바닥 구간이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져줄 것인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그쵸? 감내와 인내의 시간을 요구할 것인가? 요 분석을 한번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얘가 스톡 RSI라는 지표인데, 그쵸? 얘는 RSI랑 스토캐스틱 지표를 합쳐서 만들어 놓은, 그쵸? 두 가지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 또한 바닥을 측정하는데 어느 정도는 유용하게 활용되는 지표인데, 그쵸? 바닥 구간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얘가 뭐 가격이 뭐 더 빠지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긴 절대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얘가 이 아래 구간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느냐,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 다시 가격이 회복하고 부장으로 갈 때까지의 어느 정도 기간적인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 구간이죠. 2014년도 있죠? 이 구간. 여기서 이 스톡 RSI 지표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그쵸? 여기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져주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져주고 재차 가격을 회복해줬냐. 과거 이쪽 2014년 쪽을 이쯤을 봤을 때는 480일 정도, 그쵸? 대충 한 500일 정도라고 좀 러프하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구간 두 번째 하락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때는 대략 365일 정도, 그쵸? 정확히 1년이네요.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 가격 움직임을 가져줬다. 480일, 365일. 이 기간 자체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쵸? 지금 또 스톡 RSI가 바닥 구간에 머물고 있다. 이때 480일, 365일. 이 줄어드는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은, 그쵸?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1년 이내에 가격을 회복해 줄 가능성이 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이 스톡 RSI 지표는 바닥 구간, 그쵸? 바닥 구간이라는 건 기간이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어요. 가격뿐만이 아니라 기간과 가격이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얘가 바닥 구간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가격적인 바닥은 아니다.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그 기간이
바닥을 다진 구간이었다를 보는 지표인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스톡 RSI 지표가 얘는 이미 고점 대비 가격이 최하점일 때는 여기에요. 이미 여기가 86% 정도 조정을 주었는데, 이 스톡 RSI 지표는 그 이전에 이미 바닥 구간으로 들어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 구간 고점을 찍고 이미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스톡 RSI는 이미 바닥 구간에 머물고 있었고, 얘가 바닥에 머물고 있으면 그 이후로 이 아래에서 진행이 되면 한 번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스톡 RSI 지표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얘가 바닥 구간에 머물수록 그만큼 약세 모멘텀이 이어진다 예요. 가격을 하방하면서 바닥을 다져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얘가 바닥 구간에 머무는 동안 비트코인은 추가로 이 구간 대비라고 해야 될까요? 추가로 바닥까지 약 50 내지 60% 정도 추가 조정을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구간 여기 2018년 5월쯤 그쵸? 이때 스톡 RSI가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을 나타내주고 있었는데, 이때도 시장을 보시면 17년 말에 2만 달러 고점을 찍고 그 이후의 조정으로 인해서 얘는 스톡 RSI는 이미 바닥 구간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쵸? 근데 얘가 바닥 구간에 머물면서 그쵸? 이곳에서 역시 추가적으로 50% 정도의 조정을 줬다. 얘가 60%, 얘가 50%. 이런 식으로 추가 조정을 한 번 더 주고 바닥을 다져주고 그 이후에 가격 움직임을 가져줬다. 그쵸? 마찬가지로 이 가격 하락폭도 약간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도 그렇죠. 얘는 480일, 얘는 365일. 그리고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얘도 1년 내가 될 것이다 라는 기술적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톡 RSI 지표가 바닥 구간에 머물고 있을 때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한 번 정도 더 조정을 줬습니다. 그쵸? 60%, 54%. 이게 약간 좀 더 줄어든다고 했을 때 이 구간에서 40%, 많게는 한 50%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뭐 더 작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추세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그쵸? 한 번 정도 가격을 더 조정을 주고 바닥을 다지고 이때보다 짧은 기간 내에 올라가 줄 수 있다라는 기술적 분석 및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 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이게 제가 이번 영상을 찍는 어떤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인데, 그렇죠? 바닥 구간을 예측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바닥을 다지면서 한 번 정도의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기간 자체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60%, 54%. 그다음 이번에 몇 퍼센트가 더 빠질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빠질지는 모릅니다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30% 정도 하락을 더 해준다고 했을 때, 그쵸? 지금 요 정도 월봉상 이쪽 이 매물대 정도까지는 하락을 주고 바닥을 여기서 다지고 올라가 줄 수는 있다. 그 분석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 바닥 구간이라는 건 항상 그쵸?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쵸?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예. 이 기간 자체는 좀 더 짧아질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은 항상 너무 감정적인 부분을 대입하지 않고 그쵸? 좀 냉정하게 정말 기술적 분석으로만 접근을 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시드를 배분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차트 분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 그리고 시드 배분 또 기간 분산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큰 계획을 잡기 위해서 차트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개인 투자자가 차트를 보고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항상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네, 정말 중요합니다. 기간 분산, 포트폴리오 분산 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매수 전략을 짜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네, 그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분석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